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수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가 코로나 방역 강화와 민생 안정 회복을 위한 1,800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시민 1인당 25만 원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상생지원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방역 강화와 경기 회복을 위한 예산도 많이 편성됐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가 제3회 추경 예산으로 1,8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민생 안정과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선별적 지원 확대가 452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상생 국민지원금은 울산 시민의 82.2%가 지원 대상이며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온라인은 8월 30일부터, 대면 신청은 9월 6일부터 각 읍면동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 2차 추경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 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차단 방역 체계 강화에 29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과 예방접종, 또 경남권 제2생활치료센터 운영 등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38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울산페이 추가 발행 예산에 179억 원이 투입되고 낙후된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사업 등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대응 예산 편성을 통해 시민들의 어려움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차 추경 예산은 오는 31일부터 열리는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9월 8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울산시가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울산 지역 내 모든 사업장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내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대상은 사업장 기숙사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또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며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PCR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특히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울산시는 사업장 기숙사가 집단 생활을 통해 연쇄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8월 예타 신청 당시 시급성 부족 등을 이유로 대상 사업에서 제외됐지만 올해 2호선 일부 구간에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를 활용하는 등 시급성과 필요성, 경제성을 보완해 재신청한 결과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은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을 동시에 한국개발연구원의 검증을 받게 되며 예타 통과 시 2024년 착공에 들어가 2027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울산 도시철도 2호선은 북구 송정역에서 남구 야음사거리까지 13.69km를 연결하는 트램으로 3,7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울산 지역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 울산시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윤덕권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22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한 차례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2,2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정책 기조와 시와 구군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어 서울시의 무중력 지대 등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는 데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소방본부가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소방본부는 성능 위주 설계와 민관 합동 점검, 70m급 고가 사다리차 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고층 건축물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70m급 고가 사다리차는 오는 12월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울산 내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모두 33곳입니다. 남구청과 남부소방서는 어제 구민대화방에서 고층 건축물 주변 대형 소화전 설치 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층 건축물 주변 대형 소화전 설치 사업은 지난해 발생한 달동 사만 아르누보 화재 이후 관내 화재 취약 고층 건축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달동 사만 아르누보와 신정동 두산 위브더 제니스, 코롱, 파크폴리스 등 고층 건축물 주변 6곳에 재난관리기금 6천만 원을 투입해 지상식 구경 115mm 소화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1, 2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서 제3차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학생 1인당 10만 원씩인데 오는 9월 중 스쿨뱅킹을 통해서 학부모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등의 전체 학생 수는 14만 7천여 명. 이들 학생 한 명당 10만 원씩의 교육재난지원금이 지난해와 올해 초에 이어 또다시 지급됩니다. 올해 1학기 지역 감염 확산으로 학생들의 미등교 일수가 많아 식비와 통신비 등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났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147억 원. 원격 수업 등으로 중단된 급식비 집행 잔액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급식비 집행 잔액 67억 원을 활용한 교육재난지원금은 학생 1인당 10만 원씩 오는 9월 중 스쿨뱅킹을 통해 학부모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3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전면 등교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었는데 시의회의 조례안 개정을 통해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학생이 겪을 수 있는 학습 결손, 심리적 정서적 피해 등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어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을 통해 이를 완화하고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시교육청은 이번에 지급되는 교육재난지원금이 가계 부담 해소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2차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학부모 45%가 수령 후 7일 이내 사용해 지원금이 가계에 긴급하게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통신비와 공공요금을 제외한 전체의 90%가 지역 소상공인 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올해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으로 1,733억 원이 증액된 2조 239억 원을 편성해 울산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교육 일상 회복 지원과 학교 안전망 구축,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 대응, 교육 환경 개선 등 시급한 현안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은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제224회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8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의 약칭인 ESG 글로벌 스타시티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국제도시화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그린 스마트 스타시티 도약과 생태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 교류 모델 특화,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플랫폼 구축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와 문화, 지역사회와 정책 등 4개 분야의 5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경제산업 중심 도시의 위상은 강화됐지만 문화와 예술, 관광에 대한 위상은 미미하다며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국제도시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오는 11월 울산에서 열리는 제3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행사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상황실에서 한러 지방협력 포럼 개최 착수 보고회를 열고 의전과 영접, 회의 진행과 홍보, 방역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북극 항로 개설을 위한 논의와 함께 양국 간 경제협력 사업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제3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은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 등에서 열립니다. 울산의 청년 인구가 지난 10년간 7만 5천여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울산 지역 청년층 유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울산의 청년 인구는 42만 8,400여 명에서 2020년에는 35만 2,700여 명으로 지난 10년간 7만 5,700여 명이 타 지역으로 순유출됐습니다. 또 최근 3년간 전출 사유로는 직업이 45.8%, 가족이 21.4%, 교육 14.4%, 주택 12.7% 순으로 직업과 교육이 청년층의 탈울산 주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주군은 어제 7층 2화홀에서 송정 나사 어촌계와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정항, 나사항, 어촌유대 300사업 지역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주민참여형 마을 특화 사업을 발굴해 공모사업 계획을 수립했으며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보완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울주군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공모사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다음 달 중으로 농어촌공사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의 영향으로 울산 지역에 시간당 최대 80mm의 비가 쏟아지며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태풍 차바 당시 큰 침수 피해를 입었던 태화시장이 또다시 물에 잠기며 상인들의 한숨이 이어졌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태풍 오마이스가 울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새벽 시간. 시장에 서서히 물이 들어차기 시작하더니 30분 만에 발목 높이 이상까지 차오릅니다. 2016년 태풍 차바로 큰 침수 피해를 입었던 태화시장이 또 한 번 물에 잠겼습니다. 한창 장사를 시작해야 할 식당은 흙탕물이 들이치며 진흙밭으로 변했습니다. 차바 때도 한 번 나겠으면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밤에 비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도 이 시국이면 이 동네 불안해갖고 어찌 살겠습니까? 가게에 쌓아뒀던 물건은 모두 물에 젖었습니다. 건질 물건을 찾아보던 것도 잠시. 결국 대부분의 물건을 쓰레기차로 옮깁니다. 이 과자 쌓아놨는 게 물 붕 뜨니까 다 흔들려서 다 넘어지고 다 물에 빠진 상태죠. 위에 뜬 거 몇 개 해놓기는 했는데 일부 진짜. 갑작스러운 물폭탄에 물이 가득 들어찬 상가 지하는 양수기로 물을 빼내는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태풍 오마이스의 영향으로 시간당 최대 80mm의 비가 내린 울산은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울주군 언양읍 한 주택에서 침수로 3명이 고립됐다 구조됐고 중구 태화동에서도 침수 피해를 입은 일가족 5명이 구조됐습니다. 차량이 침수되고 일부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태풍이 울산에 몰아친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 소방에는 271건에 달하는 관련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태화강수위도 홍수주의보와 근접한 4m를 넘기면서 일부 산책로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태풍 이후에도 가을 장마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비가 내린다는 점은 더 우려할 점입니다.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지며 산사태와 붕괴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탓입니다. 울산시는 태풍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5분쯤 남구 신정동 한 건물 지하실에서 배수 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이 가스를 마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의식이 저하된 작업자들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며 다행히 모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들이 태풍으로 침수된 지하에서 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던 중 양수기 배연가스를 마신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서울원자력본부는 어제 울주군 남부 노인복지관에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8월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가졌습니다. 어제 열린 행사에서 서울본부와 남부 노인복지관은 7만 원 상당의 쌀과 마스크 등 생필품을 담은 선물 상자를 제작해 울주군 저소득 어르신 100세대에 언택트 방식으로 전달했습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 행사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필품 등 선물을 기부하는 새울원자력본부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울주군 남부노인복지관과 함께 매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지역 중소기업 2곳을 선정해 스마트 공장 구축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2일에 선정된 중소기업 2곳은 석유공사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업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아 제품 설계와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스마트 공장 솔루션과 자동화 장비를 구축하게 됩니다. 한편 석유공사는 지난해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 성장 응답센터를 설립했으며 중소기업 임직원 대상 e-러닝 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구군이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 실태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울산시와 구군은 어제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회의를 열고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 주관의 인권 실태 조사는 거주시설에 한정돼 진행돼 왔지만 울산시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조사는 9월부터 4개월간 장애인 복지시설 등 94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인권 침해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사후 조치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구청은 어제 소회의실에서 지역 내 5개 병원을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동강병원과 세민병원, 사람이 소중한 병원과 울산병원, 마더스병원 등 5개 병원입니다. 어제 협약에 따라 5개 병원은 피해 아동의 신속한 치료와 아동학대 신고 의무 등을 수행하고 피해 아동의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호 자문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